자, 그러면은요. 지금 먼저 이 실종에 애탄다면서 영화로 이제 그 힐링한 문재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가 너무 탔나 이러면은 우리 같으면은요, 아 정말 저거 그냥 까부러지기 직전인가 하는데 아주 너무 좋은 얼굴로 조금 있다가 그 롯데 에비니엘 영화관, 거기가 또 영화관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거기에 딱 정수기하고 앉아가지고 천문이라는 영화를 봤죠. 응? 근데 참 이렇게 뭐 실종자 가족을 생각하면은 애가 탄다고 하는데 문재인의 애는 제가 보니까 애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애간장이 녹는다. 애가 말하자면 이제 그 창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좌파들은요 입에서 나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다 쇼고, 그러니까 문재인이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도 믿으셔서는, 정말 1도 믿으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영화를 봤냐 성유모님께서 궁금해 하시는데, 천문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뭐냐면 세종대왕하고 이 관노였던 노비였던 이 장영실과의 그 사이를 과학기술을 막 추진하기 위해서 서로 이 동지애적인, 그래가지고 뭐 둘이서 같이 하늘에 있는 별도 보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영화는 어디까지나 픽션이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뭐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이 지는 세종대왕이란 얘기죠. 근데 세종대왕이 살아 계셨다라면은 명예훼손으로 걸 겁니다. 어찌 감히 자기를 세종대왕 반열에 올립니까? 지금 우리가 문상군이라는 말 하고 있는데 어찌 세종대왕하고, 응? 군도 정말 아까운 사람이 세종대왕의 반열에 오르겠다고, 더구나 대왕에. 바로 이건 뭐냐면 과학기술의 의지를 드높이기 위해서 그 행사를 참석하고 과학기술인을 위로하고 영화 보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종대왕이라는 거. 그리고 인재가 있으면 그 인재에 대해서 신분의 차이 없이 아주 공정하게 자기가 이 뭐라고 할까, 인재를 이렇게 대우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또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과학에 기억자나 하는 사람입니까? 사이언스에 S자나 여러분 아는 사람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판도라라는 영화 한 편 때리고 나서, 그리고 탈원전이라는 거를 하겠다고 해서 온 나라를 이렇게 올해 전기값 대폭 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전 사장은 무슨 뭐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전기값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원전 때문에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싼 전기값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원전 때문에 우리가 공기의 질이라든가 환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전 기술은요, 세계가 알아주는 기술이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고 나서 뭐 천문을 봐요? 자기가 세종대왕이라고요? 참, 이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나서 무슨 과학기술은, 무슨 별자리 타령까지 합니까?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제 더 기가 막힌 거는요, 문재인이 그동안 이제 봤던 영화를 보면은요, 이 판도라를 위시해서 택시 운전사 미싱 1919-87 기생충,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세트로 그렇고 그런 영화만 봅니까? 끼리끼리 오골오골 모여가지고 정말 자기네들 자뻑하는 영화, 선전선동하는 영화만 본 거예요. 왜 연평해전 안 봐요? 응? 왜 국제시장 안 봐요? 왜 태극기 휘날리며 왜 안 봐요? 고지전 이런 거 왜 안 봐요? 저 진짜 문재인한테 묻고 싶습니다. 자, 고르고 골라서 이제 이런 영화만 보는데요. 꼴통령 문재인님께서 스포츠스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국군 장병들 사고 났을 때 논바닥에서 잔치국수 먹던 사람입니다. 정의, 공정, 인권, 진정성, 일도 없는 거짓말장입니다. 맞습니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네. 정말 마태우님, 또 한글도 없애는 거 아닌가? 우리 중국말 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마태오님, 정말 한글도 없앨까봐 걱정이 된, 정말 이 애가 뭐 타들어가는 것 같다 하고 나서 딱 오후에 가서 영화 보는데 누구 놀리는 거 아닌가, 우리 국민 전체를 놀림감으로 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우일사님, 원전이 재처리 비용까지 고려하면 비용이 비싸다는 말이 있어요. 후쿠오카 체르노빌이 무섭지 않나요? 13514님,
재처리 비용까지 고려하면 비용이 비싸다는 말 무슨 근거입니까? 원전이야말로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값을 이렇게 싸게 쓰고 그런 거는 왜 그 비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오는 건데요. 그리고 후쿠오카 체르노빌 원전하고 우리나라 원전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가장 단단하게 졌고요. 후쿠오카가 아니라 후쿠시마입니다. 우일사님. 그러니까 뭘 제대로 아시고 글을 올리세요. 후쿠시마예요. 후쿠오카 체르노빌은 맞습니다만 후쿠시마예요. 후쿠오카가 아니고 거기 원전은 원래 설계 자체가 말하자면 쯔나미라든가 일본의 지형에 걸맞지 않게 매우 취약하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요, 세계에서 가장 강건하게 가장 단단하게 지은 원전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고 얘기하세요. 후쿠오카 아니에요. 후쿠오카 지금 멀쩡해요. 후쿠시마예요. 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문재인이 후쿠시마죠. 네, 써내리니. 아마, 진짜, 팀버맨님께서도 후쿠오카, 크크크크. 아, 진짜, 일산 우일사님 아마 일산에 사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윤혜 같은, 또 김현님이 같은, 그렇게 일산에 물 흐리는 아줌마들하고 놀지 마세요. 여기 물 나빠졌네? 이거는 김현미가 일산에 그 캬바레에 자주 놀러 가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그 캬바레에서 쓰는 말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쓰는지. 자, 그런데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문재인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중 스텝을 완전히 사기를 치고 있는데 이 사기 중에 사기가 바로 대북한 사기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화가 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해리스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한미 동맹이니까 금강산 말하자면은 이 개별 관광 허가라든가 이런 거는 유엔에 말하자면은 유엔 안보리의 규제라든가 또는 미국하고의 한미 동맹의 그 틀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 같이 생각해야 된다. 아니 해리스가 무슨 틀린 말을 했어요. 근데 해리스에 대해서 청와대부터 시작해갖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까지 완전히 그냥 정말 빨가벗고 달려들어갔고 못할 말로 뭐 거기다가 이 친북 단체에선 해리스 코스형까지 얘기하고 제가 진짜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진짜 창피해서.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다잖아요. 시진핑이가 그렇게 우리나라의 그 주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발언해도 입도 뻥끗 안 하잖아요. 저 북경에 가가지고요. 진짜 조그만 아침 식당에서 그 노영민이 대사 부부하고 정수기하고 같이 쪼르르 혼밥하면서 그렇게 박대를 당해도 한 번도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면서 왜 해리스 보고 그럽니까? 만만하게 미국인가요? 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즉 문재인은요. 미국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해갖고 어떤 한순간에는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이 방위 분담금,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이게 문재인 정권이 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아래서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정권에서는 한미동맹 해체까지는 완수하게 될 겁니다. 왜? 문재인과 그 일당들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북한, 그 다음에 정말 남조선 이렇게 해서 사각동맹 체제 속에서 전쟁의 위험 없이 살고 그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 이게 문재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요. 지금 북한의 아주 밝은 분이 이제 북한 사정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단 김정은이가요. 1년에 필요한 통치 자금이라는 게 20억 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한 50억 불을 모아놨었는데 이게 완전히 바닥이 났대요. 그래서 39호실에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월 8일 날 김정은 생일날 내가 인민한테 잘해주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이러면서 김정은이가 막 울었대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펑펑 울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외교관들한테 달러를 무조건 긁어 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외교관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붙잡으면서 나 달러 좀 안 주면은 나 저기 애들이랑 같이 추방된다 북한으로 제발. 그래서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달러 구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제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북한에도 장마당이나 이런 데서 돈주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일종의 유산 계급이 이미 북한에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도 유산 계급이 있는데 이 남한에는 그 유산 계급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왜? 문재인이 유산 계급을 다 괴롭혀갖고 돈을 다 뜯어먹으려고 하니까요. 그래갖고 이 돈주들이 돈을 뇌물을 먹이고서 이 탈출을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북한에서. 그러다가 재수 없을 경우에 걸릴 때 그럼 그 돈주들을 공개 처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김정은 시절에 2006년부터 한 10년 사이에 굉장히 그 공개 처형이 많이 늘었습니다. 감자 세 알을 아이에게 먹이기 위해서 그거를 훔친 엄마를 애들을 이렇게 쪼그려 틀어놓고 10명 있는 데서 공개 처형을 했어요. 저는 그 필름을 직접 봤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찍은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도시락 안에다가 카메라를 숨기고 목숨 걸고 그걸 찍어가지고 국회에서 그거를 상영을 하자고 하니까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막 반대를 하고 난리를 난 거예요. 북한에서 공개 처형하는 거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보자는데 이게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저희 한나라당 안에서만 봤습니다. 이런 작자들이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작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돈주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 김정은이 지금으로서는 거기서 유아파들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일본하고 이렇게 잘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돈 받아 먹을 때는 일본에서 전후 배상금 받는 것밖에 없으니까 패전 배상금을 일본으로부터 청구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 하니까 김정은이가 그거는 지금 너무 우리가 미국하고의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된다 하면서 또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결국 이제 일본에다가 손을 벌린다는 거는 그동안에 뭐 친일 문제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자신도 굉장히 체면이 안 서는 일이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달러 모으기에 아주 혈안이 돼 있어서 미국에 대해서 자꾸 이제 나 좀 봐달라고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요, 택도 없다 이러면서 트럼프는 지금 아주 느긋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드론으로 솔레이마니를 죽이는 걸 보고 정말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잠을 못 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얘기로는 김정은이가 지금요 120kg, 130kg였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170kg까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울증 약도 복용하는 것 같다. 갑자기 살이 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 백마탄 교회 첫 번째 백두산 올라갈 때 백마탄 할 때 그게 130kg인데 170kg면 더 그럴 거 아니냐 이랬더니 그게 아마 약간 포토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뭐 허연 그림 깔고서 말하자면은 정말 이 크로마키로 찍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잠을 잘 못 자고 그 다음에 깨가지고 또 막 포도주에다가 그 굉장히 치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즈 많이 먹고 사실 여러분 그 130kg가 170kg 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40kg가 45kg 되는 게 어렵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김정은이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있어서 김정은이가 자기의 건강이 안 좋다는 걸 안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김정은이가 후계자를 발표할 거라는 거예요. 이 나 김정은의 후계자 이게 누구겠습니까? 김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여정을 자신의 후계자로 올해 안에 말하자면 지목할 거라. 그분은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중국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과 달리 김정은이를 너무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쟤 우리말 안 들어. 쟤 뭐 정말 주제에 우리 딱 이렇게 뭉개버리고 트럼프하고 1대1로 만나려고 하고 우리 중국 우습다 이거지. 이래서 아주 그 상무위원과 그 다음에 시진핑이 아주 이렇게 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혹시 나를 스파이를 시켜서 이너서클을 통해서 말하자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긴 김정은이 같으면 그런 불안감은 중국하고의 관계가 없더라도 굉장히 있을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즉 백두혈통에 말하자면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김여정을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김여정을 후계자로 지목을 한다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의 경우는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내 자식, 내 마누라, 뭐 내 애인 뭐 할 것 없이 다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김여정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이 굉장히 걱정하는 거는 뭐냐? 김정은이 미국에 대해서는 도발을 못하겠지만은 한국에 대해서는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자기의 파이를 크게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에 일종의 도발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도 북한이 저렇게 도발하는 것보다는 북한한테 돈 좀 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나서 대충 평화, 응? 그래도 이 돈 주는 게 싸니까 싼 평화 이거 해야 되지 않냐고 막 여론을 상기시키는 그런 도박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분은요, 아무래도 이 지난번에 서해에 도발을 했기 때문에 저쪽에 그 좀 반대되는 쪽이라든가 그쪽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해 그 라인인데, 그러니까 동해 쪽에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막 그 말을 듣고 막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가뜩이나 문재인이 지금 나라를 이렇게 초토화시키는데 북한까지 양수협정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김정은이 총선 즈음해갖고 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 미국이 김정은의 계좌고 뭐고를 다 훌쳤기 때문에 김정은이 여기 와가지고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문재인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다 해준다고 하더니 저 뻥만 치고 쟤 믿을 것도 없어. 진짜 삶은 소대가리밖에 안 되는 애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내가 이용당할 수 있다. 문재인한테. 문재인 선거용으로 정말 껌처럼 씹다 버린 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도 저도 한번 주시해 볼 겁니다. 근데 지금 북한의 경우에는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경제가 안 좋고요. 그래서 김정은이 배째라하고 도발할 가능성, 그게 미국은 건드리지 못하고 바로 남한에 대해서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진짜 이 정보 어떻게 믿습니까? 각자 도생해야죠. 문재인이 하는 짓도 불안하지만 김정은이 하는 짓도 불안합니다. 왜? 자기들이 저지르는 일이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죄를 정말 업을 쌓는지를 둘 다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여러분들 각자 도생 그리고 뉴스라든가 이런 분석 아주 철저히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